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롯데 12월 부도설 터졌다. 대기업 12곳 난리 났다. 롯데그룹이 그룹 위기, 계열 위기, 건설 위기설에 빠졌습니다. 잠실 롯데타워를 담보로 잡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건설의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보증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부동산 매각을 해도 빚을 못 갚고 직원 절반 이상을 감춰간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거짓 찌라시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학산업 신규 증설 문제와 신용평가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고 일부 시공권을 포기한 사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난리가 난 12곳 대기업은 어딜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입니까? 입지를 출연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롯데 12월 부도설 터졌다. 대기업 12곳 난리 났다. 상당히 급박하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또 올라가셨네요. 자, 이제 정말로 증권가 찌라실까요? 아니면 사실까요? 먼저 롯데 위기 어디까지일까? 일단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공중분해 위기설에 출렁이는 롯데그룹 임원 인사 촉각. 이게 정말 찌라시라면요 엄청나게 롯데는 억울한 거죠. 빨리 없애야 하고. 그런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난리가 나겠죠. 롯데 위기, 증권가 파산설, 유동성 위기설 이걸로 인해서요. 지금 여러분들 롯데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이야. 10년 최저가 수준이에요. 12월 채무 불이행 임직원 50% 이상을 감원한다라는 이 풍문입니다. 롯데 상장 11곳, 시총 20조, 이게 바로 13조로 급감해버렸어요. 시총이 이렇게 줄어들 정도로. 계열사 위기, 롯데 지주, 희망퇴직, 급여 30% 반납 등 바로 이걸 진행한다. 그다음 롯데케미칼, 회사채 재무특약을 못 지켰어요. 이게 롯데케미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됐더라면 그 찌라시가 통하지 않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조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나치게 퍼져버린 거죠. 롯데쇼핑 지난달 2200억 장기 CP 발행. 건설사 위기는 사실 롯데에서도 건설사가 제일 원래는 위험했죠. 뭐 롯데만 그렇습니까? 대기업의 건설사들 중에서 건전한 곳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부채 비율 204%. 축소 중이지만 여전히 위험. PF 수익성 악화 지속. 그룹 내 최대 부담입니다. 지금 건설. 그래서 그룹 간의 이 건설 위기를 막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2.5조 전조복합개발도 100기를 들 정도로 시공권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내실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롯데 위기 어디까지가 찌라시고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롯데가. 자, 그룹 상징인 잠실 월드타워 담보로 내놨다. 한국경제사에 찍었으니까 이건 사실이죠. 자, 먼저 잠실 담보. 롯데 위기설은 거짓일까요? 자, 먼저 6조 타워 담보 은행 보증 추가 신용 보강. 지금 신용 보강에서 전혀 문제 안 생긴다. 캐피칼 회사채 신용도를 강화했다. 채권자들도 수긍하고 다 유예해줬다. 롯데케미칼 회사채 자 EOD가 원인이 되는데 그 사유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다. 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야 돼요. 12월 초에 모라토리움 즉 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보증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매각 아예 빚도 못 갚고 부동산 팔아봤자 직원 절반 이상을 감춰간다. 이게 골자인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솔직히 주식이 있다면 이제 롯데 살 때가 됐다는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물론 아직 완벽하게 증명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또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경제 문제에다가 정치 문제까지 아예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예요. 앞으로 이제 정상 궤도를 밟았을 때 누가 많이 뛰겠어요? 미국 주식이 많이 뛸까요?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뛸까요? 그 문제점만 해결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많이 뛰어요. 뭐 더 떨어질 것도 없고요. 경제 위기 터지지 않은 한은 떨어질 것도 없어요. 롯데 대응. 롯데그룹 사실무근 해명 공시 아예 법적 대응하겠다. 찌라시가 주가를 흔들고 신용 막대한 손해를 봤다. 제가 보기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호하고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거짓 찌라시는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롯데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제2 대우 루머 반박한 롯데 부동산 가용 예금만 71.4조. 문제점 인정한 부분만 한번 볼까요? 화학산업 신규 증설이 이게 누적되는 바람에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이게 악화되었다. 신용평가 주요 점검 대상 80%가 비우 사업으로 롯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용평가사가 긍정지지를 못합니다. 건설 양적 확장보다는 수익 우선, 질적으로 가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일부 시공권을 포기한 상황도 있다. 자, 유동성 유지, 총 자산 잘 보세요. 139조예요. 부동산이 56조고 예금이 15조. 오, 상당히 많죠. 이 정도면 뭐 몇 조, 1조, 2조, 3조 없다고 해서 망할 회사가 아니죠. 유동성 위기설은 터무니없는 찌라시다. 그룹 자산 효율 작업을 하고 재무 개선 추진 중. 계열사 개선. 롯데 지주는요, 지주 중심 주채권은행과 연결을 한다. 롯데케미칼 증권과 위험 확대 지금 계속 확대됐다가 이제 제한적. 롯데건설 부채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분양도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지금 분양이 상당히 롯데가 규모에 비해서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성공적이라는 말은 맞아요. 단 지방은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자, 이제 롯데케미칼 영업이익. 근데 이 지표는 아직까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케미칼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확 줄었네요. 그렇죠? 24년 3분기 좋아져야 하는데 나빠졌죠. 그 다음에 불안한 롯데 차입금 비용도 24년으로 갈수록 올라갔죠. 29조 9,509억 원. 롯데건설 최근 3년간 연결기준 실적을 봤더니 지금 먼저 당기순이익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어요. 많이 1,300억까지 갔다가 22년에 635억 194억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물론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좀 줄었다라는 거. 롯데그룹의 자산 규모를 봤더니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망하거나 막 주식을 패대기 칠 만큼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주식, 뭐 무형자산, 즉시 활용한 예금 이것도 상당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대기업 난리 났다. 대기업들 비상등이 켜졌네요. 10곳 중에 무려 7곳이 내년 자금난 악화 불보듯 뻔합니다. 먼저 이 대기업들이요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요. 전반적으로 239개사가 49%나 긴축을 하겠다. 이제 확장을 해왔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줄이겠다. 긴축 66% 이유는 내수가 부진해요.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심각합니다. 64%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요. 최근에 단기간에 정말 급여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뛴 대가죠. 즉 사장들은, 회장들은, 임원진들은 월급 주기 바빠요. 그런데 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내 월급만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서로 맞는 말입니다. 투자 축소 58.5%, 원가 절감, 구조조정. 자, 이제 자금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내년 자금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악화의 원인입니다. 내수가 지금 엉망진창, 수출도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 고금리, 물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갔잖아요. 갈수록 위험하다. 25년 상반기보다 25년 하반기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희망퇴직 열풍. 강제적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퇴직할 수밖에 없어요. 즉 구조조정입니다. 긴축 경영의 핵심은 퇴직시키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국내외 불확실성 이게 워낙 많은 거예요. 외연의 확장보다 내실을 다진다. 대기업 60%는 긴축을 강화하겠다. 삼성, SK, LG, 포스코, SK온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주 많죠. 자금 사용 목적, 재무 구조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발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금을 우리가 투자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왜? 그룹의 존폐가 달렸잖아요. 인건비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이 회사에서 과거 기여도 중요하지만 미래 기여도 예측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구조개혁에 들어가지 않겠죠.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살아남아요. 내가 이 회사에 몸담으니까 법이 나를 보호해주니까 영원히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들 숫자 너무 많아요. 숫자가.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데 계속 또 엄청나게 뽑았어요. 또 공사 적자판입니다. 적자판. 그러면 인원 대폭 줄여야죠. 지금 은행 한번 가보세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구조조정해가지고 인원이 확 줄어들고 대부분은 기계,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몫인데 이 공무원 쪽하고 이쪽은 선두를 달리면서도 인원은 더 늘어났어. 이러면 안 돼요. 자, 롯데이어 신세계까지 계열건설사 돕다가 그룹 안정성 흔들. GS 주차장 퉁기, 영업정지 손실, 이미지 타격했죠. 자, 비자금무, 고강도 압수수색 540억이나 추징당했고, 자,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못 넘기고 연장 거듭하고 있어요. GS 상당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신세계 부채 비율이 1분기 807%, 1,800억 적자. 이마트 지원으로 그룹 전체가 아예 흔들거렸고 등급도 하향. 미수금 1년새 121% 급등. 대구 빌리브 647억. 신세계도 지금 나아진 게 없어요. 동부 용지대금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죠. 1,400억 만기 연내 도래 위기. 그 다음에 분양률은 양호한데 원가 상승. 그래서 수익성이 급감했죠. 미수금 1,190억. 전년 620억 대비 2배나 증가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어떻습니까? 위태롭죠. 주요 건설사 보면 롯데, GS, 현대산업, 지금 상위권의 우발채무는 즉각 갚아야 할 것들.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자, 브릿지론부터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것들이 많아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 태영, 롯데, 현대, 현산, 굴제 바로 이 대기업 건설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양 및 PF 문제, 롯데, 태영, 코오롱, 동부, 현대산업. 지금 대기업들 상당히 높은 곳에 또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높을수록 PF가 위험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양이 위험하다는 뜻이고, 자, 다 높으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좀비 기업 12곳 한번, 물론 시간은 좀 지체가 돼서 요즘 좋아진 곳들도 있어요. 한국GM, 쌍용차, 자, 폭스바겐 코리아, 삼성중공업, 쿠팡, 현대사무중공업, 우한현대들, 롯데, 롯데쇼핑,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판매,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구조조정을 거듭한 결과 지금 좀비 기업 12곳, 한계 기업 12곳이 지금 많이 좋아진 곳도 있습니다. 위기분석,
경기 침체에다가 고금리가 더해져서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거죠.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한마디로 3년간 계속 손실만 본 거예요. 좀비 기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재성은 적은데 500대 기업에서 190 좀비 기업. 안타깝지만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좀비 기업. 경제가 힘든데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번 잘 극복해야 합니다. 해결 보색, 자회사 보유지분, 부동산 매각해가지고 살리려고 하고, 삼성전자, SK그룹, CJ그룹 지분을 대규모 매각, 구주존까지 단행하고 있죠. 이제 제2 IMF 한국 최대 위기, 경제 붕괴의 위험성, 가계부채 위험성, 기업 위기,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IMF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자, 2, 3년 거품 팽창 후 붕괴, 대공황과 비슷. 제 생각에는 앞으로 2, 3년은 계속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초격차 반도체 첨단 산업, 바로 그걸 다투고 있는 반도체에서 미끄러져 버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의 이미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이 위태로워지니까 막 탈출하잖아요. 계속 패대기를 지금도 치고 있어요.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삼성을. 자, 그런데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이제 삼성도 서서히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 셀코리아 3개월 동안 계속 팔아지겠다 할지라도 매입할 때는 또 무섭게 하거든요. 기관이 돈 남는다고 방어부작정 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바닥 쳤고,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단 정치적인 불확실성 문제가 더해져서 지금 달러가 올라간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요, 자, 크게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 살아날 부분들이에요. 거품 붕괴, 장기화랑. 자, 주식 PBR 닷컴 버블 이전 때하고 비슷. 자산 대비 역대 최고. 즉, 여러분 요즘 조금 조정은 하고 있지만, 자, 미국의 지금 주식 보세요. 미쳤죠. 기업의 허구적 이익 거품. 닷컴 버블 공황 때하고 너무 비싸요. 너무 망원해요. PER 규모가 너무 커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지만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허구적, 즉 진짜 알짜 제조업에서 뛴 게 아니라 몇 개 대기업들이 끌어올린, 또는 비금융이 아니라 금융이 끌어올린 성장, 이걸 허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급작이에요. 선진국 주식은 미국 주식 대비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유럽 다 거품이 심합니다. 그래도 한 2년 동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 돈을 지금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거든요. 잊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위험하니까 팔아라 이거 아니에요. 계속 뛸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자, 거품 최대. 하이힐드 스프레드 17년 최저. 대출 증가, 거품 붕괴. 달러, 채권, 주가, 부동산, 미국 신고가 행진 중인데 이 거품이 이제 계속, 지금도 위험한데 계속 커져요. 해외 뭉칫돈 예금 해외 투자보다 미국 과잉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집중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고요. 어떤 일이 아무리 2년 뛴다 할지라도 미국이 더 뛰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뛰지. 우리나라가 큰 문제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이것도 똑같아요. 예전에 공황 때하고 1930년대 대공황과 흡사. 관세 노림수. 미국 제조업이 보호를 받고 자국 생산 확대하고. 왜? 외국인들 투자하려면 우리나라 와서 해라.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1930년 스무트 홀리 59% 관세 때렸다가 보복관세,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때려버리니까 그냥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갖고 공황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대기업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휘청거리고 주식은 흔들리고 있네요. 롯데건설을 비롯한 롯데그룹이 유언비어와 위기를 딛고
글로벌 대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힘든 한 해를 보낼 여러 대기업들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